예, 우렘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듣고 계셨구만. 예. 예, 우리 주키드님, 가마시나님, 필선님 반갑습니다. 쿠쿠다스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누텔라님 어서오시고요. 늘봄 일사님 반갑습니다. 제시카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몇 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쫙 해버립니다. 예, 우리 백호님 반갑습니다. 꽃필거야님 어서오시고요. 억돌M님 반갑습니다. 하하가님, 니구타사님 반갑습니다. 헐리우님 반갑습니다. 헐리우님, 차홍님 영원한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꼈냐고요? 무료 방송할 때는 선글라스 안 끼긴 했는데 그 유튜브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거기서는 또 선글라스 꼈습니다. 자, 우리 회원분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영웅님 방송 처음 방문이라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고, 조금 더 이제 방송을 안 하고, 무료 방송 안 하고, TV 방송 안 하면서 조금 더 주식적으로 좀 실력을 더 키우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고요.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도전을 좀 하고 있었고, 깔끔하게 이제 한 두 달 정도 안 돼서 두 달 정도 만에 깔끔하게 3천만 원 1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3천만 원 1억 만들어 버렸고, 이제 1억으로, 제가 3천만 원 1억 만들고 나서 이제 1억으로 단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억으로. 1억으로 단타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억으로 단타 치는 계좌도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드릴 것이냐면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왜 매매했고 왜 그 종목을 선정했고 등등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맨날 종목 주고 그냥 그 우리 회원분들 가지고 나한테 기대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되겠어요 우림들.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홀로서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홀로서기를 해드릴 수 있게끔 항상 노력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림들. 오늘 매매한 거 보여드릴까요? 1억으로 단타 친 거 한번 보여드리지. 저는 이제 전문가를 접으면 저는 이제 전문가를 조만간 서서히 안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접으면 이제 저는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원분들과 똑같이 전업 투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오늘 유라테크 요 정도? 오늘 유라테크 한 요 정도? 이거 오늘 거 매매예요. 오늘 거 매매. 유라테크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현 우리 바이오 또 요 정도? 대충 이 세금 보면 모의 투자가 아니란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모의 투자는 이 세금이 적게 나가요. 근데 실제 투자는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투자로 검증한 놈들은 세금을 가려요. 세금을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그래도 수익이 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방송에서도 좀 뭐랄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종목들을 많이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들은 찍어드리지만 추천 종목들을 말씀해드리진 않고 관심 종목들 말씀해드리고 대신에 우리 회원분들이 스스로 고기를 낚아채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드리죠. 그런 실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저의 무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주식 보는 눈의 실력들이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 사이트에서는 이제 실제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또 하는 그런 유일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고기를 낚는 방법 잘 배워가셔서 미친 수익 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달에는 1억으로 했으니까 1억으로 이제 1억 만들기 도전할 겁니다. 1억으로 1억 만들기 전 최대한 도전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파이팅해서 꼭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환이 형님 기법 좀 공개해 주세요. 제 이제 14년 노하우, 제 14년 노하우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제가 이제 영웅스쿨 프로에 우리 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약 100명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는데 14년 노하우는 거기서 제가 최대한 다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매매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종목 선정할 때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아시겠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신경 쓰고 있죠. 근데 이제 1억보다는 당연히 100만원짜리가 신경을 좀 덜 쓰게 돼요. 이번에 1억으로 1억 만들기 1억으로 2억 만들기 이거 영상 제가 또 하나 찍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가 또 하나 약간 좀 찍고 있거든요. 장중에 매매하는 거. 그래서 그 장중에 매매하는 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장중에 녹화해가지고 딱 매매 보여드리고 제 매매 끝나면 딱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2억으로 1억 만드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겁나게 깨지고 그러세요? 겁나게 깨지고 그래. 주식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좀만 알면은 주식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 제대로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래 조금 이렇게 뭐 좀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런 투자금 이런 이제 수익금들이 엄청 크진 않아요, 우리들. 원래 제 본 계좌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스윙에서 중기 계좌로 쓰거든요. 거기는 제가 수익 한번 나면 거의 이제 뭐 한 1억씩 2억씩 납니다. 수익 한번 나면 1억씩 2억씩 확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타 계좌 그러니까 3천으로 1억 만들고 1억으로 2억 만들고 2억으로 5억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결국엔 3천만 원으로 5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이 5억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주린이라 주식하기 힘들어요. 주식하기 힘들죠, 우리들. 주식이 쉽지 않지, 당연히. 주식이 쉬우면 그게 주식입니까? 개나 소나 다 돈 벌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부자가 안 돼 있어요? 개나 소나 다 벌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 누가 돈을 잃어요?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돈을 벌면 이거 뭐예요? 돈을 벌 수가 없지, 모두 다. 당연히. 그래서 난 개 소만도 못하는구나. 그죠? 개 소만도 못하는 거지. 그 주식에서 개소가 아니라 개나 소나 돈을 다 벌면은 이게 주식이 이제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회원분들 주식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고 기준을 잡고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10월달 계좌 여기 있고요. 10월달 계좌 10월달 저조했고요. 11월달 계좌 11월달 계좌는 좀 더 캡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800만원 벌었더라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800만원 벌었더라고. 지금 여기 370만 돼 있잖아요. 800만 돼 있더라고요.
800만원, 10월달 계정 1400만원, 7월부터 9월까지, 7월 말부터 9월까지 6800만원, 10월 한 달간 1400만원. 좀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이다 보니까 저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은 지금 여기 800만원 수익 중입니다. 800만원. 그래서 7월부터 7월부터 7, 8, 9, 10, 11까지 수익을 다 더하면은 대충 2200만원, 8000, 9000 정도 됩니다. 9000. 9000에서 9300 정도 됩니다. 9000에서 9300 정도. 아, 예, 두리만님, 그거 끝에 한번 얘기하죠. 네. 요렇게.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보시면 제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매매를 할 때인지, 매매를 강력하게 할 때인지 하지 않을 때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매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볼 줄 모르고 시장의 고점에서 강력하게 배팅해 버리면 이거 완전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끝장 나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보시기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상승? 그럼 강력하게 배팅 해야겠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들. 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월봉 차트, 월봉 차트도 보고 주봉 차트도 보고 다 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일단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차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의 뭐랄까, 수급의 집합체라고 해야 되나? 차트라는 게 수급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싹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게 차트란 말이에요. 차트. 그러니까 당연히 차트를 보고 먼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지 올라가지 못할 차트인지를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시장을 먼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지 올라가지 못할 차트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당연히 이슈를 봐야겠죠. 이슈. 근데 이슈, 이것은 뭐 100%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100%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차트만이라도 딱 보시면 됩니다. 딱 차트만이라도 보세요. 시장 맨날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일봉, 분봉, 시장의 일봉 그런 것도 보지 말고, 그런 것도 보지 말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라고요. 큰 흐름상 시장이 고점대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런 걸 먼저 봐야 된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딱 선만 하나 딱 그었을 텐데,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완전 기초 패턴, 기초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란 말이에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을 딱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아시겠어요? 추가 상승.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패턴을 알려드리자면, 매매할 때도 저는 이거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매매할 때도 많이 쓰는 패턴인데, 잘 보세요. 자, 이거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이라고 해서 이 상당히 이제 많이 쓰입니다.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자, 그럼 다 같이 뭐라고요?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뭐라고요?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은 기본적으로 하락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하락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을 돌파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 하락 패턴을 돌파했다? 그것은 뭐냐면 매집이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일부러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매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집을 했다. 녹본동 개미님 좀 이제 좀 듣다가 질문하면 안 될까? 좀 듣다가 질문하면 안 될까? 정신사납게 시리. 자, 이걸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예시로 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제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매매 많이 해요. 저는 이걸로 이런 패턴으로 급등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매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매매 정말 많이 해요. 자, 뭐라고 해?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우리들 다같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얼른 강퇴시켜 주십시오. 우리 운영자님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니까.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자,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우리 하하가님 얘기 안 하네. 퇴장시켜 주십시오. 운영자님 깔끔하게. 예, 오케이.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어느 정도 전고점이나 최소, 일단 첫 번째 최소 전고점까지 오르고, 두 번째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최소 일단 전고점까지 오르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이 나온다면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가고 그 다음에 더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월봉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헤드앤숄더의 돌파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를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2600까지는 일단 기본 오른다. 일단 2500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코스피 자 정리해봅시다. 자, 코스피 2500에서 2000 거의 500 다 됐네. 2600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른다. 재수 좋으면 전고점 돌파한다. 전고점 돌파한다. 재수 좋으면 전고점 돌파해요. 그러면 코스피는 매매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지금이 주식을 할 때입니다. 우리들 주식을 할 때. 지금이 주식을 정말 활발하게 할 때예요. 지금 주식을. 자, 보세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자,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똑같죠? 똑같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전고점까지는 간다라는 겁니다. 900포인트 이상 간다, 9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항받고 하락이 했지만 지지받고 다시 오르고 있죠. 잘하면 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잘하면. 그래서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깨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깨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상승한다. 어깨 구간. 헤드앤숄더의 어깨 구간. 어깨 구간을 돌파했는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다시 제자리예요. 제자리. 다시 제자리입니다. 다시 제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을 이탈하면 매매하면 안 된다. 이거 완전 기초 중에 상기초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면 주식 접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모르면 주식 접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중에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 중에 뭐가 있냐. 자, 서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들 서현이라는 종목.
잘 보세요. 서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어때요, 우리님들?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어때요? 자, 여기 첫 번째 고점 돌파. 여기 첫 번째 어깨잖아.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제 줄여 쓰겠습니다. 오어. 그리고 이거를 돌파. 그러면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맞아요?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사이에서 계속 흐르잖아.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이탈 안 하잖아요. 이탈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매수세가 있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차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올라간다.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회원분들은 이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얘기한 걸 듣고 나서 올라간다고? 오케이 사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올라가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나 올라갈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오늘 딱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교육을 들어야지만, 이거 완전 기초 패턴이에요. 이건 기초 패턴이고 제 기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건 너무 기초 중에 상기초라 가지고 제 기법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 수많은 방법 중에 기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윤석열 그 지지율 1위 이슈 나왔죠. 맞아요. 지지율 1위 이슈 나왔죠. 윤석열 주라던데요. 윤석열 주라던데요가 아니고 윤석열 주예요. 윤석열 관련주. 이 관련주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어딨어요, 필서님? 관련주 정리는 해놔야지. 우리 애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주식도 사업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고 깐깐하게 알아보고 뭐 하는 것처럼 주식도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듯이 찬찬히 하나씩 알아보면서 하나씩 준비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막 갖다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갖다 그냥 이거 좋네? 확 사. 지인이 좋다고 하네? 확 사. 누가 이럽니까? 우리 회원분들 사업하실 때 누가 이거 해 한다고 바로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 필서님. 덕성만 윤석열 관련주인 줄 알았다고? 공부 좀 해. 덕성, 서현, 제일테크노스, 진도, 그 다음에 UST, 이런 거 전부 다 윤석열 관련주잖아요. 서현탄 메탈까지, 서현 이하까지. 그 중에 대장이 덕성, 부대장이 서현.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이건 기초 중에 기초로 공부하는 겁니다. 관련주 정리, 관련주 공부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매매하려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안 해놓으면 매매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야 되는데 마우스 없이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련주가 정리돼 있어야지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기초적인 거. 자,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님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섹터를 따라다니면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간 섹터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장세 무관한 수익이 나옵니다. 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매일마다 급등주는 생깁니다. 매일마다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관련주들, 여행, 항공,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잘 보세요. 시장이 매일마다 겁나게 바뀝니다. 거의 이제 큰 이슈가 있으면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요즘 시장은 정말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고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장세예요. 계속 바뀌어요. 고수익을 내기 정말 쉽지 않은 장세고 정신이 아예 없을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화이자 관련주에 콜드 체인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콜드 체인지는 지금 매매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매매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끝이라고? 왜 끝이지? 오케이. 셋딸아빠님, 저게 정답이에요. 분말약으로 만든다고 해서 저게 정답이에요. 많이 올라가서다? 이 아니에요. 이번에 화이자에서 분말약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콜드 체인 관련주는 화이자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화이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만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내일에 해가 뜨고 내일에 급등주가 나옵니다. 우리들 내일 또 무슨 종목이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내일 또 무슨 종목이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일단 지켜보고 나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왜 꼭 우리 회원분들은 당장에 안 사면 수익이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냥 확실할 때만 매수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 매수 안 하는 게 주식에 성공하는 거예요. 주식의 성공 비법. 확실할 때 강력 배팅, 확실하지 않을 때 노 배팅.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워. 실시간 뉴스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실시간 뉴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뉴스 네이버 헤드라인 봐도 되잖아요. 네이버 헤드라인 봐도 저거 나옵니다. 네이버 헤드라인 가도 저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실시간은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엠들 이런 게 있어요. 뉴스 매매를 한답시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해당 종목을 겁나게 매매를 하십니다. 저는 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 뉴스 매매는 우리들 뇌동매매를 불러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뉴스 매매 해보신 분들 있죠? 뉴스 다들 한 번쯤은 뉴스 매매 해가지고 계좌 개박살 나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분들 안 그래요? 다들 뉴스 매매 해가지고 내동매매 해서 겁나게 개박살난 그런 이제 계좌를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종목을 해봤다가 A라는 종목 뉴스가 좋아서 딱 했다가 떨어져서 팔아버려. B라는 종목 바로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
쫙 찍어. 근데 A라는 종목 급등하고 B라는 종목 떨어져. 아, 나 씨. 와 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뉴스를 보고 바로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상한가를 가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급등한 종목 중에 뭐가 있어요? 급등한 종목 중에 분봉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 급등한 종목 중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급등했던 종목들 보시면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올라갈 때 무조건 매수해야 돼.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때 그때 충분히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서현도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보시면 하루 종일 올라가다가 갑자기 1시간 만에 쫙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올라간 게 다 떨어져 버렸어. 보이세요? 1, 2, 3, 4, 4시간 동안 올라간 게 1시간 만에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일날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 다 이렇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있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주가에는 기본적으로 급등한 종목에는 기본적으로 눌림목이라는 게 존재해요. 눌림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굳이 무조건 지금 당장 올라갈 때 매수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눌림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우림들. 지금 이렇게 큰 틀로 알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 눌림목이 있구나. 그럼 분봉상 눌림목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매일마다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이 쭉 무조건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도 많구나.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급등했던 종목들을 이슈와 재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봉상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큰 틀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퍼즐을 그냥 분봉상 단타 매매하고 싶은데 분봉상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아니고 매일마다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선 분봉의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큰 틀이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접근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너무 멀리 왔는데 일단은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일단은 이제 그 시장이 지금 투자를 할 때인가 투자를 하지 않을 때인가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되고, 투자를 할 때라면 강력하게 이제 배팅을 하면 되고요. 투자가 할 때가 아니다 생각한다면 조금 쉬엄쉬엄 하면 돼요. 쉬엄쉬엄. 그래서 주식은 심리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초적인 그런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많이 깨져보신 분들, 정말 매매하시다가 많이 깨져보신 분들은 이거 바로 아실 거예요. 맞다, 저게 제일 중요하지. 저게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다들 아십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저거 책에도 나오는 그런 멘트인데 에이 들을 거 없어, 이렇게 돼요. 주식은 기초적인 것만 잘 지켜도 정말 대박이 납니다. 기초적인 걸 안 지키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십니다, 우리들.
음. 저도 옛날에 매매를 하면서 많이 고민들 많이 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기술도 더 배워야, 어려운 기술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줄 알았어요. 뭔가 기술이 있어야지만, 뭔가 어려운 기술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고 고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중요한 거, 나중에 지나보니까, 수년 동안 다 지나보니까 그런 기법들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확률 높은 기법들 대여섯 개만 있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주식을 정말 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쉽게.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식을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주식을 좀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먹은 적 있죠. 저도 주식한 지 14년 됐는데 전 초창기 4년 동안 깡통만 겁나게 찼습니다. 초창기 4년 동안. 초창기 4년 동안 깡통만 차가지고 내 진짜 주식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요. 주식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진짜 어떡하지? 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요. 음. 초창기 4년 동안 깡통만 겁나 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깡통을 차고 나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 회원분들에게 최대한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깡통 차지 말라고. 저처럼 깡통 차지 말라고 최대한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한 저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좀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몇천 잃었으면 많이 잃었지. 집에 돈까지 이제 어머니한테 나 한번 믿으라고 하면서 나한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주식을 처음 했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 22살. 전 주식을 좀 빨리 했죠. 남들보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학이에요. 독학. 독학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겁나게 겪었습니다. 진짜 머리가 빠진 줄 알았고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저는 반토막보다 더 많이 났어요. 마이너스 거의 80% 이상 났었습니다. 마이너스 80% 이상. 이 시장에 정말 수업료 많이 냈어요.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스타일이 약간 수업료를 내면서 약간 경험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약간 경험하는 걸 좋아해요. 전 경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잃은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보고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돈을 날려가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멍청이처럼 돈을 날려가면서 왜 저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이였습니다. 돌대가리. 돌대가리. 제가 독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유튜브 같은 거 없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디서 배울 때도 없어요. 배울 때도 없고 교육 강의를 들으려고 하더라도 그놈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놈이 하는 것을 내가 100% 못 따라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 나만의 기법을 명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놔야겠다. 제가 원래 심리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뇌동매매가 심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심리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딱 깨달았냐면,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다 빼고. 그래서 제 기법을 아예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D 나오면 매수. 또 이제 A, B, C 되면 매도. 요렇게 해서 그냥 아예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지 아세요? 감정 조절을 하기 쉬워졌습니다. 감정 조절하기 쉬워졌어요. 왜? 그냥 정해진 기계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단점. 저는 원래 약간 모험가 스타일이거든요. 모험가 스타일. 이 모험가 스타일이고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수학 공식과 같은 매매는 정말 이제 쉽고 수익은 잘 나지만 제 스스로가 재미가 없었어요. 수익은 잘 나지만 재미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스펙타클하지 않았어. 약간 추격 매매하면 스펙타클하잖아요. 추격 매매하면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저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기법은 다 만들어놨는데 스펙타클하지 않고 심심하니까 그냥 이상한 추격 매매도 겁나게 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이제 아예 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야죠. 돈 많이 벌어서 심심하고 싶다고요? 좀 심심하긴 합니다. 좋다고 해서 15번 사가지고 대응이 안 돼서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총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한 계좌에 만약에 지금 1억짜리 단타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두 종목 신용풀로 질러서 딱 두 종목, 한 종목당 1억, 두 종목. 전 요렇게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 있으면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 자신 없으면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95% 이상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집중 투자 해도 됩니다. 저는 돼요. 우리 회원분들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분산 투자를 하다가 확률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집중 투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들. 이게 과정. 분산 투자하다가 확률을 높이면서 집중 투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 계좌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이고, 잘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냐. 오늘 진짜 종합적으로 알려준다. 종합적으로. 오늘 진짜 종합적으로 알려주네. 진짜 착하다 착해.
예, 필사님. 맞습니다. 제 총각인 거랑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제 계좌 관리 어떻게 하냐? 단타 계좌, 스윙 계좌,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계좌, 중장기 계좌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단타 계좌, 스윙 계좌, 중장기 계좌. 단타 계좌는 지금 1억 정도 있어요. 스윙 계좌에는 지금 한 3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중장기 계좌는 지금 얼마나 있더라? 안 봤는데. 지금 5억 정도 있나?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단타 계좌에서 수익이 나요, 우리님들. 만약에 수익이 나. 수익이 나면 이 수익금을 넘기세요. 수익금 넘겨. 음. 수익금을 계속 넘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으로 뭐 500을 벌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은 넘기고 200만 원은 인출을 하세요. 현금으로. 인출해서 뭐 하면 된다? 쓰세요. 인출해 쓰세요. 단타로 만약 수익이 500 났다. 그럼 300만 원은 딴 계좌 넘기고 200만 원 인출해서 쓰세요, 그냥. 써야지. 쓰세요, 그냥. 또 스윙해서 또 수익이 났다. 만약에 한 3천만 원 수익 났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중장기 계좌로 넘기세요. 그거 1천만 원은 쓰세요. 가방도 사고 시계도 사고 쓰세요, 그냥. 써. 이렇게 계속 굴리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굴리다 보면은 계좌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도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당장에 원금 회복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원분들 지금 당장에 원금 회복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거 1억, 이거 3억, 뭐 여기 얼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이상 될 때까지는 인출 안 합니다. 이 금액 이상 돼야지만 인출합니다. 이상 돼야지만 인출. 이상 돼야지만 인출. 이 금액 이하로 되면 인출 안 합니다. 이 금액까지 계속 수익을 내야 돼요. 자, 보세요. 마음 편해져요. 자, 보세요, 우림들. 우리 회원분들이 쓰신 글을 보세요. 음. 원금 회복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분이 달라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원금 회복 주식에 얘들아. 잘 보세요. 실력이 없으신데 원금 회복하면 뭐 합니까? 기분만 달라지고 다음에 또 물리는데. 다음에 또 물리는데. 다음에 또 물리잖아요, 우림들. 실력이 없잖아요. 원금 회복 당장 해 하면 뭐예요? 실력 없는 상태에서 원금 회복하면 뭐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기분만 달라지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또 매매하다 보면 또 물려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목표는 원금 회복 이럴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목표는 원금 회복 이럴 거예요? 나의 목표는 원금 회복. 나의 목표는 원금 회복. 그러다 또 까져. 그럼 또 나의 목표는 원금 회복.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는 뭘로 보상할 건데요? 그 시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고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대로 받고. 어. 안 그래요? 나의 목표는 원금 회복. 돈 잃고 나면 다시 원금 회복했어. 원금 회복 다시 해놨어. 그러면 똑같이 원금이 똑같아요. 원금이 똑같아. 스트레스 겁나 받고 원금 똑같고 시간 날리고 이혼 당하고 이거 뭐야 이게? 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원금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노력이란 게 뭐냐? 지금 당장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지? 어떤 종목에 확 찍어버리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지? 어떤 종목에 확 찍어버리지? 지금 당장 원금 회복하려면 어떤 종목에 찍어버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금 회복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그러니까 원금 회복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돈으로 빼놓고 저기 박아두든지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해놓고 몇 달간 그냥 홀딩 해버리든지 홀딩 해버리고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해버리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주 있을 거 아니야. 고배당주. 그럼 고배당주 있으니까 차트 좋고 고배당주에다가 실적 좋고 재무 좋고 그런 것들 사놓고 대기해. 그러다가 12월 말에 팔아.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는 홀딩하면서 공부만 하세요. 오히려 초보자들은 홀딩하면서 매매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시간 낭비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원분들이 괜히 원금 회복이 목표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안 벌어도 어차피 실력만 있으면 미치도록 법니다, 우리들. 그동안에 못 벌었던 돈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만 다 벌어요. 다 법니다. 그 실력만 쌓이면. 지금은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해야 돼요. 실력을 쌓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투자할 것 못 찾아서 마음이 불안하죠? 당장 원금 회복하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으면 또다시 목표는 원금 회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림들? 결국엔 원점. 목표가 원점. 목표가 원점이에요. 이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목표가 원점.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자,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대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원금 대비 2배는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원금 대비 2배 정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1억이 있으면 2억 만들어야 되고 2억이 있으면 4억 만들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림들. 전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의 목표가 한 달에 원금 대비 2배를 만든다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꿈만 같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됩니다. 꿈만 같다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이 돼요. 자, 4억에서 5억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2배씩 한 달에.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한 달에 원금 대비 2배 하기 어려워요. 그 이상은. 우리들 그런 마인드가 지금 썩어 빠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꿈속에서 갑자기 답답해지냐? 헐, 꿈 같아요. 저런 마인드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럼 안 된다는 마인드를 버리세요.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버리세요. 왜 못해요? 왜 못해?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지. 꿈도 못 꿉니까? 꿈은 이뤄내라고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뤄내지 못하는 꿈은 허황이에요. 허황된 것. 제가 우리 제자 회원분들에게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목표이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제가 제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저희 제자들에게도 이런 목표를 심어놓고 이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보니까 원금 대비 한 달에 50%까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좀 더 달려가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될까요가 아니라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필선님. 왜 의구심을 가져요? 왜 의구심을 가져요? 하면 하는 거지.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도 공부도 하기 전에 저런 이제 진짜 될까? 꿈 같아요. 꿈만 같아요. 이런 썩어 빠진 마인드는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썩어 빠진 마인드 버리세요. 일단 버리고 시작하자. 우리들 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린 주식한테 져야 되지? 우린 왜 주식한테 지기만 해야 되지? 왜 우린 꼭 져야 되지? 이게 보면 되지. 까짓 것이. 자, 보세요. 제가 주식에서 14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차트 공부 당연히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잘 받아 적으세요, 우림들. 이게 나중에 우리 회원분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공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재료, 공부해야 돼요. 이슈, 재료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슈, 재료 공부 꼭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업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인지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인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업 공부라고 한다면 일단 재무제표, 그러니까 두 가지, 재무제표도 있고 또 사업 내용, 뭐 이런 사업 내용도 있을 건데, 일단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이런 거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사업 내용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는 단기 계좌에서 돈 벌어서 중장기 계좌 넘기기 때문에 전 무조건 사업 내용을 봐요. 이 사업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20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 여러분들? 20년 뒤에도 1등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은
주식 공부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면 돼요. 이 세 가지. 그 이상 많이 필요 없습니다. 차트 공부, 이슈, 재료 공부, 기업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종고님. 간단하지만 어려운 공부.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주식 어렵다. 주식 잘 안 된다. 잘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런 멘트를 왜 치냐고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해낼 수 있다. 나 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도 부족한데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이 이때까지 부정적인 생각해서 잘 됐어요? 못 됐잖아요. 처음에는 주식 대박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계좌는 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 10%만 나왔으면 좋겠다. 한 달에 원금 대비 5% 10%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덤비십니다. 왜 이렇게 목표가 줄었고 왜 이렇게 눈이 우하향됐어요? 너무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차트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차트 공부는 어떻게 하냐. 차트 공부 어떻게 하는지 쉽습니다, 우림들. 겁먹지 마세요, 시장에. 시장을 주도하는 개인 투자자가 되라고. 세력 등에 A라는 세력 등에 확 타버리고 B라는 세력 등에 확 타버리고 확 타버리면서 주도하는 개인 투자가 되라고요. 저게 부정적인 소리지, 종고님. 어렵다 이런 게. 어렵다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소리예요. 아씨 해낼 수 있다. 씨 해낸다 나는. 이런 게 이제 긍정이지. 자, 보시면 차트 공부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트를 전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종가가 10% 이상, 15%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전부 분석합니다. 차트 분석을.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분봉도 봅니다. 그러면은 차트에는 가장 중요한 거, 차트에는 무조건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서 공통적인 차트의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매일마다 급등했던 종목들을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비슷한데 뭔가 비슷한데 뭔가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매일마다 첫날엔 안 보일 수 있어요. 첫날에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날도 보세요. 셋째 날도 보세요. 넷째 날도 보세요. 계속 보세요. 보다 보고 분석하다 보면 공통적인 차트의 패턴이 보입니다. 공통적인 차트의 패턴이 보여요.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공통적인 차트의 패턴을 패턴의 예시 종목을 쫙 모아두고 이걸로 기법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다 보면, 매일같이 급등했던 종목들의 패턴을 보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공통적인 패턴을 다 모으세요. 예시 종목을 다 모으고 나서 그걸 가지고 기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법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기법. 오케이? 자, 이해되시면 숫자 7번, 이해 안 되시면 8번입니다. 이해되시면 7번, 이해 안 되시면 8번입니다. 오케이.
자,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1회씩 뭘 하냐? 일주일에 1회씩 뭘 하냐? 나의 기법에 해당된 종목들, 어, 전부 싹 정리합니다. 전부 싹 정리해요. 전 정리해서 어떻게 하냐? 프린터로 싹 뽑아요. 싹 뽑아요. 그리고 공책마다 해당 기법의 그런 공책별로 해당 기법을 다 나눴어요. 공책별로 해당 기법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 공책마다 그 해당된 기법에 맞게 급등한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 전부 붙입니다. 저는 아날로그식, 아날로그. 자, 아날로그식으로 싹 붙여요. 붙이고 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매매가 잘 안 될 때 쫙 봅니다. 매매가 약간 꼬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꼬일 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쫙 봐요 그냥. 그러니까 쫙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목을 보는 눈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실력이 쌓입니다, 우림들. 차트 공부 어렵지 않아요. 정말.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우림들. 당장 오늘부터라도 10% 이상, 15% 이상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10% 이상, 15% 이상 급등한 종목들. 그 종목들 어떤 패턴으로 급등했는지 주봉, 일봉, 월봉 다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인 패턴들,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것들을 묶으세요. 묶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차트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슈 공부. 이슈 공부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슈 공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급등한 종목의 이슈를 찾으세요. 이슈를. 매일마다 급등한 종목 이슈 찾으세요. 중요한 게 이슈와 재료는 재료가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공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재료가 크다, 작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알아야지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콜 우림들. 이런 걸 알아야지만 매매 가능하다고요. 자, 오늘 이번에 화이자 이슈 커요 안 커요? 화이자 이슈 커요 안 커요 우림들? 커요 안 커요? 그럼 왜 커요? 왜 커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엄청 심한 독감이라도 그 독감에 치료제를 개발했다 해서 저렇게 급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슈와 문제, 이게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 동안, 1년 가까이.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다라는 게, 이게 재료가 겁나 큰 거예요. 재료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눌림목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공략하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림들? 왜일까? 하락이 나올 때 공략하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급등해서 땡, 기대감 땡.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재료 소멸? 오케이, 기적 부자님. 잘 보세요. 임상 3사항 들어간 치료제는 많아요.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이슈가 나오면 저건 죽습니다. 모더나 나오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거나 하면 저것도 죽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이슈가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고, 일정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이슈가 나오면, 잘 보세요. A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저 A라는 이슈가 죽어버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윤석열 관련주. 자, 악재 뭐예요? 정치 안 하겠다. 대선 안 하겠다. 이러면은 아작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작나버려요. 그러니까 A라 만약에 뭐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어떤 이슈 때문에 죽을 수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차트 공부하실 때 매일 급등한 종목들 분석하실 때 재료 이슈까지 전부 분석하세요. 전부 분석하세요. 뭐 때문에 올랐다.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아, 이 이슈 큰데? 추격 매수 해도 되겠다. 이런 감이 옵니다, 우리들. 이런 감이 온다고요. 아, 이슈 큰데? 추격 매수 해도 되겠다. 이런 감이 온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전에는 단타 매매를 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슈가 안 나와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해도 되는 종목인지 하면 안 되는 종목인지 하면 불안한 종목인지 불안하지 않은 종목인지 요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계속 봐야지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거는 계속 경험이에요. 자, 이슈, 재료는 경험입니다. 주식시장의 이슈를 보는 눈은 사회에서 이슈를 보는 눈과 달라요. 왜? 주식시장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에서 보는 이슈와는 확 다릅니다. 사회에서 보는 이슈의 그런 부분과는 달라요. 보는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올랐다. 이걸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엄청난 단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료만 알면 안 되고 당연히 차트 알아야겠죠. 근데 재료 알고 차트 안다 해서 확실한 나만의 기준의 차트가 없으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뇌동매매가 됩니다. 망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뇌동매매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누르시면서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14년 동안 해왔지만 주식은 정말
배워야 돼요. 혼자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지나보니까 주식은 진짜 배워야지만 좀 빨리 성공한다 라는 게 진짜 주식은 맞아요. 이거는 주식은 맞아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배워야지만 내가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갖다가 그냥 해버리면은 주식 실력 아무것도 안 갖춰져요. 혼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는 게 맞고, 자, 기업 공부는 뭐 딱히 뭐 할 거 없어요. 테마 매매할 때 기업이 망한다, 망할 기업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테마 매매할 때는 기업이 망할 기업이다, 아닌 기업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주 정리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관련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관련주 정리가. 관련주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우린들. 자, 그러면 이까지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일단 질문 있으십니까, 우린들? 질문 있으세요? 이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 수급 뭘 설명해 달란 거예요? 수급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손절도 패턴 알 수 있을까요? 손절? 손절을 어떻게 패턴 알 수 있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 맞아요. NAK님. 빠져야 할 때? 그건 차트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지. 어, 차트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기준을.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슈가 센지 안 센지 이거 봐야 되고, 차트상 어 저항대 부근인데 잘 안 빠지거나 잘 견디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또 수급이 세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수급이 세다 약하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약간 감이 좀 있는 거예요. 감.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 재료는 크다고 보면 항공, 카지노 같은 소비주도 좀 더 갈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컨택트 관련주들 중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들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왜? 코로나 백신 나오고 이러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들부터 회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제는 언택트 관련주가 아니라 컨택트 관련주 위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저런 것들 중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컨택트 관련주들. 주식 잘하려면 가방끈이 길어야 되나요? 아니요.
주식 그 경제학 교수가 주식을 더 못합니다. 왜? 시장의 테마나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더 못해요. 테마는 어떻게 찾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일단 무조건 급등하는 종목들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 검색 고고하세요. 어. 무조건 고고하세요. 하방에서 모아가는 종목도 공부하는 것이 같나요? 무슨 소리지?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다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방에서 모아가는 종목도 공부하는 것이 같나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네. 오늘 질문이 다들 어렵구만. 질문들이 다들 오늘 어려우시구만. 단타는 당일 매매 하시나요? 1박 2일에서 당일에서 뭐 2박 3일 요 정도까지. 저점에서 모아간 종목도 공부하는 것이 같나요? 저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00%예요? 저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급등하는 종목 매도가 어려워요. 몇 분봉 봐야 해요? 그건 종목마다 다릅니다. 러블리 두 마리님. 이거는 종목마다 달라요. 그 해당 종목마다 딱 맞는 분봉이 있어요. 딱 맞는 분봉이 있구만. 해당 종목마다. 매매일지는 매도 시점마다 작성하시나요? 매매일지요? 매매일지는 전 따로 작성 안 합니다. 옛날에 하다가 이제는 뭐 그 정도 작성 안 해도 다 알지. 맞는 분봉이라는 것은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5분봉 뭐 등등 보면서 이평선을 보면서 이게 이평선이나 구간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 분봉에 맞는 종목인지 저 분봉에 맞는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맞는 분봉이란 것은 단타시 익절가 손절가 범위를 몇 프로 정해놓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구간을 이탈한다 손절 이런 구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